컴퓨팅 사고력 기초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문제를 컴퓨터의 힘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사고력을 말합니다. 컴퓨터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녹아있고 또 우리가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이 시대에 컴퓨팅 사고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의 단계를 체험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단계를 체험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쑥쑥 끌어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컴퓨팅 사고력 기초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알고리즘이나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해하고 분해하는 과정부터 융합적 사고 기반의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까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나아가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이 프로그래밍으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할 주제는 알고리즘 표현과 설계입니다. 지난 차시에서 우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히 배워보았습니다. 자, 지난 차시에서 학습한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나 방법을 쭉 쓴 것이었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모호하지 않게 써야 된다는 것과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차례대로 써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잘 설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고리즘 표현과 설계라는 주제에 대한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표현과 설계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시연입니다.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에는 시연이가 빠지질 않네요. 자, 학급 회장인 시연이는 학급에서 청소 검사 역할을 맡고 있다. 학급에서 청소를 검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군요. 굉장히 친구들한테 신망이 높나 봐요. 자, 워낙 공정하게 하고 있어서 학급 친구들은 불만 없이 시연이에게 청소 검사를 맡기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청소구역을 바꾸는 날이다. 내일이 청소구역 바꾸는 날이군요. 자, 그런데 슬프게도 시연이가 전학을 가게 되었다. 자, 친구들은 모두 안타까워했고 특히 시연이가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청소구역을 정해주었던 것을 아쉬워했다. 시연이가 전학을 가게 되면 이제 이 청소검사는 누가 하나? 시연이는 전학 가기 전 친구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청소구역 정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전수해 주려고 가려고 한다. 시연이의 이 공정하고 이 효율적인 방법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청소구역 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라는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연이가 전학을 가게 되었고요. 그 전학을 간 시연이가 아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청소구역을 잘 정했었는데 그 청소구역 정하는 방법을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과제가 됐네요. 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고리즘을 떠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나죠? 이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바꾸면 되겠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봅시다. 자, 문제 상황 분석하기. 자, 또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시연이가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차시, 2차시와는 다르게 이번 차시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찾아봅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질문 모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을 하나하나 답해보면서 문제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시연이가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자, 시연이는 전학을 가게 되었고 친구들은 아쉬워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학 가기 전 친구들에게 청소구역 정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청소구역 정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청소구역 정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자, 그럼 이런 방법을 알려줄 때는 어떤 것을 좀 유의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알려줘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줄 때.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친구한테 이 저글링, 이렇게 공 2개를 던져서 받는 것이죠. 이 저글링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했던 말이 네가 알려준 방법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고, 네 방법대로 했더니 뭐 그냥 내가 한 것과 완전히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2개 정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렇게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하나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근데 제 친구한테는 그냥 던지고 받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친구가 전혀 따라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저글링 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수준을 낮춰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아마 이 저글링 하는 방법을 듣고도 따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을 알려줄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똑같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자, 문제 상황 분석하기.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금 청소 검사 방법을 정해야 되니까 뭐 종이에 써서 준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뭐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서 준다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방법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자, 뭐 뒤에부터 얘기하면 영상으로 남겨서 전달하게 되면 친구들이 잘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 청소구역 정하는 방법을 한번 정할 때마다 긴 영상을 봐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종이에 써서 주는 경우는 뭐 금방 읽을 수 있지만 이 종이에 써서 주는 거를 시연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친구들과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2가지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유의할 점을 생각하면서 그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남겨준 지시를 잘못 이해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뭐 굉장히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죠. 친구한테 뭔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야, 빵 하나 우유 사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약간 말을 꼬았어요. 야, 빵 하나 우유 사와라고 했어요, 친구한테. 근데 친구가 뭘 사왔을까요? 야, 빵 하나 우유 사와라고 했더니 친구가 바나나 우유를 사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발음이 꼬여서 잘못 전달된 예시죠.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잘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야, 빵 하나 사와. 그리고 우유 있으면 우유도 2개 우유 있으면 우유 사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빵 하나 사와. 우유 있으면 우유 사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우유를 사왔어요. 근데 빵은 안 사왔어요. 너 왜 빵을 안 사왔냐라고 물었더니 빵 하나 사오라고 했고 우유 있으면 우유 사오라고 해서 나는 우유가 있었기 때문에 빵은 사오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 뭐 그냥 대충 잘 알아들어야지 눈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질문이 잘못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빵 하나 우유처럼 발음이 꼬여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빵 하나 사와 우유 있으면 우유 사와처럼 빵은 당연히 사오는 것이고 우유가 있으면 우유를 추가로 사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질문을 명확하게 끊어서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이렇게 자신의 방법을 친구들한테 알려줄 때는 그 방법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각 단계를 끊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알고리즘을 표현해서 해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 배울 표현 방법은 순서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도, 순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순서고요. 도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래서 순서도는 순서를 그림으로 나타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알고리즘 순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을 본다. 추천 영상, 요즘 유튜브 쇼츠 해가지고 막 추천 영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추천 영상을 봤는데 재미있는가? 네.
재밌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다음 영상도 바로 그러니까 끝까지 보면 되죠. 재미없는가? 아니요. 재미없는가? 재미없으면 네, 다음 영상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을 보고 재밌으면 계속 보고 아니면 다른 영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 과정을 간단하게 순서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순서도를 표현할 때 우리 알고리즘 표현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 알고리즘 표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알고리즘 순서도에서 제가 사용한 도형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형. 먼저 이런 직사각형 같은 이런 도형을 하나 사용했고요. 마름모 같은 이런 도형을 하나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바로 요 화살표. 요 화살표도 도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 마름모, 그리고 화살표 세 가지 도형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의 순서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직사각형입니다. 이 직사각형은 한 가지 동작을 표현합니다.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을 본다, 댓글을 남긴다, 좋아요를 누른다, 이런 것과 같이 한 가지 동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동작을 표현할 때는 일어난 일을 가능한 자세하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른다, 이런 식으로 쓴다면 사실 마음에 든다라는 거는 위에 아까 봤던 그 마름모를 이용해서 질문하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좋아요를 누른다 하나만 쓰는 거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단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좋아요를 누른다 직사각형 하나, 댓글을 단다 직사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분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각형 하나에는 동작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름모입니다. 이 마름모는 질문을 합니다. 재미있는가와 같이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이 마름모는 여기 꼭지점 두 개를 이용해서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해야 됩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재미있는가? 뭐 이런 거. 좀 모호할 수 있죠. 하지만 뭐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모호하지 않은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키가 150이 넘는가?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어제 중국 음식을 먹었는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마름모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는 순서도의 흐름을 표현합니다. 어떤 순서도는 직사각형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을 연다, 문을 연다, 문을 연다, 신발을 신는다, 밖으로 나간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어떤 순서도는 직사각형으로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 직사각형과 직사각형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화살표로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살표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질문 네모, 아까 말했던 이 마름모 질문 네모와 함께 쓸 때는 네, 아니오와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순서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도는 어떤 수가 짝수인지 나타내는 순서도입니다. 알고리즘이란 뜻이죠. 자, 먼저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화살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로 나눈 나머지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마름모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인데 1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그렇죠? 2를 11로 나누면 5, 11에서 1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자, 그렇게 2로 나눈 나머지가 있다면 그 수는 홀수가 되죠. 그리고 2로 나눈 나머지가 없다면 그 수는 짝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직사각형, 마름모, 화살표 세 가지 표현을 이용해서 어떤 수가 짝수인지 나타내는 순서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럼 순서도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순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다면 짝수이고 나머지가 없다면 홀수이다 라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내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굉장히 명확하죠. 그리고 요거는 뭔가 글이 길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이해하다 보면 뭔가를 까먹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직사각형 하나만 보고 마름모 하나만 보고 뭐 직사각형 하나 네 아니요 요것만 딱딱 따라가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부분만 생각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게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 거기에 5를 더하라, 더하기 5를 누르면 이러한 순서도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입력이 되면 이제 그것들이 어떤 값으로 나타내게 되고, 그 어떤 값으로 나타낸 것들이 숫자 5를 더해라 까지 이런 순서도로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도를 생각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뭐 저런 거를 순서도로 나타내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뭐 자동차, 그리고 자판기,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순서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순서도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순서도에 대해서 배워봤으니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청소구역 정하기 문제를 직접 순서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로 만드는 과정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청소구역 정하는 과정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보통 청소구역을 정할 때 이제 시연이는 가위바위보를 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위바위보를 제일 먼저 해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나타낸 것들을 우리가 배운 순서도 규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순서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한 가지 동작을 한다면 이런 직사각형 네모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럼 뭔가 질문을 해야 된다면 마름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호한 표현이 없도록 최대한 순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교재 학습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소구역 구하기 순서도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타낸 아주 간단한 순서도인데요. 자, 청소구역을 먼저 고릅니다. 시연이가 공정하다고 했던 이유는 학생들이 먼저 자신이 원하는 청소구역을 고른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뿌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청소구역 하나를 고르면 그 고른 청소구역이 마음에 드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구역이 마음에 들면 그 청소구역을 하는 것이고요. 청소구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청소구역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과 질문을 구분하라고 했죠. 행동은 청소구역을 고르고 청소구역을 한다, 다른 청소구역을 찾는다가 행동이 되고요. 그리고 질문은 청소구역이 마음에 드는가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질문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쓸 수도 있어요. 아까 앞에서는 청소구역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청소구역이 마음에 든다고 청소구역을 하면 막 서로 마음에 드는 청소구역이 중복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소구역이 마음에 드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청소구역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여기서 다른 것들을 해야겠죠. 근데 청소구역이 마음에 들더라도 다른 사람과 중복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다른 사람과 중복되는가? 에서 아니오라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겠죠. 다른 사람과 중복되지 않으면 그때는 청소구역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청소구역을 할 때 내가 하고 싶다고 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중복된다면 그 청소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겹쳐서 복잡한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청소구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 중복이 안 돼서 안 한 사람은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질문을 또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순서도를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행동과 질문 구분하기. 그래서 우리 질문을 할 때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청소를 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조금 모호한 질문입니다. 뭐 요거는 그냥 다 나 청소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치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를 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청소 방법을 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할 때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 요거는 중복되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행동인 것 같아요. 친구와 중복이 된다면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친구와 이제 어떤 사람이 양보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그냥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이것은 적절한, 그러니까 모호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과 어떤 행동이 더 분명한 것인지 그리고 모호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순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소구역 정하기 순서도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것입니다. 교재 학습지를 잘 활용해서 청소구역 만들기 순서도를 완성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청소구역 정하기를 만들었다면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해 봅시다. 서로 공유할 친구가 없다면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이러한 청소구역 만들기 순서도를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서로 만든 알고리즘이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청소구역 정하기라도 알고리즘이 다르다면 이 알고리즘에서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알고리즘에서 나는 복도 청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더라도 알고리즘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 알고리즘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청소구역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청소구역 정하는 것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알고리즘,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잘 만들면 우리가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순서도를 자세하게 작성하며 내가 원하는 동작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이러한 순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순서도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가진다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일상생활의 수많은 문제, 다른 사람과 얽히는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이 보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좀 심화된 질문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순서도에 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순서도라고 치면 오늘은 직사각형과 마름모만 배웠지만 이것 이외에도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좀 다른 표현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인지 평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짝수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생각했을 때 아까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홀수이고 없으면 짝수이다, 이런 식으로 판별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수가 3의 배수인지를 알아보는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떤 수가 3의 배수인지 알아보는 거는 그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3의 배수가 아니고 없으면 3의 배수죠. 하지만 각 자릿수를 더해서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면 좋은 알고리즘,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평가라고 그것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3단원 알고리즘의 표현과 설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3단원 3차시 수강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